시간 딱 맞네. 딱 1시간 지났네. 원래 이게 처음에는 1시에 하는 걸로 광고를 했다가 그죠? 뭐 어찌 하다 보니까 2시로 됐는데 예, 손 들으세요 빨리. 도마하고 하기 전에 예. 간단하게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 잠시 좀 드리고 그러고 이제 한번 하고 갈게요. 도마하는 과정은 동석 씨가 지금 강사로 설명하실 거고 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이테는 다 아시죠? 이렇게 나무를 딱 자르면 이렇게 나이테가 나오잖아요. 나이테. 나이트로 잘못 들어갔어. 나이테가 왜 나이테예요? 나이에 있는 모양이. 나이가 이게 하나 태가 이제 한 살이고 나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대충 한 둘 셋 넷 열몇 살 되겠네요. 한 15살 16살 되겠네요. 12살. 보통 소나무를 잘라보면 한 소나무가 한 80년? 7, 80년 되면 성인이 된다거든요. 거의 완숙하게 자란 거라니까. 이게 한 그 정도 80개 정도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생기는 이유가. 계절? 네? 계절 맞습니다. 계절. 그러니까 이게 자라는 속도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진하게 보이는 거는 천천히 자란 거예요. 그리고 좀 하얗게 보이는 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진하게 보이는 건 되게 단단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라인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날개 같은 그라인더를 해서 사포하는 게 있거든요. 하면 단단한 건 남고 이게 약한 건 파여서 되게 볼진 건 되게 좋은 느낌이 나는 그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는 얘가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고 봄에 자라고 가을까지 자라거든요. 그 사이 때 이제 빨리 자라는 시기가 있고 좀 가을에는 이제 물이 빠지면서 겨울이 되면 얘가 물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얘가 얼어버려요 나무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물을 얘를 뿌리려고 밖으로 내보내버리거든요. 나무가 물을 최소한 없어.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가지에 낙엽이 나무 가지가 있으면 물을 머금으니까 그걸 다 빼내고 낙엽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고 이게 나이테를 설명한 이유가 이게 나무를 자르면 여기 보시면 빨간 걸 돼 있죠. 나무를 이렇게 자르거나 여기 중간을 자르거나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서 우리 나무를 이렇게 이런 나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나무를 나오는데 두 번째 거는 원구말구라고 돼 있죠. 나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으면 밑에 부분, 그러니까 뿌리 부분이 있고 위에 부분이 있는데 잘라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긴 나무는. 근데 이걸 최대한 쓸 때 그 자리 했던 데 그대로 집을 지을 때도 써야지 얘가 빨리 상하지 않고 오래 간대요. 원래 생긴 대로. 그걸로 하게 되면 이제 빨리 상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원굴말구라는 게 밑에 보니 원구고 이게 말구거든요. 이걸 되게 한옥을 지을 때 되게 따져요. 근데 가구를 할 때도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옛날에는 멀리서 나무를 가져오지 않고 마을에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이게 산이 있어요. 그러면 산에 남쪽에 있던 나무를 집의 남쪽에 쓰고 북쪽에 있던 거 잘라온 거 북쪽에 쓰고 그렇게 하면 가장 오래 틀어지지 않고 오래 간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나이테가 중심에 있지 않잖아요. 여기 위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남쪽이에요. 네. 남쪽은 햇빛을 받으면 빨리 남쪽, 자라요. 남쪽. 그러니까 한쪽이 좀 치우쳐 있거든요. 이쪽이 나죠. 여기도 살짝 요거는 그렇게 많이 치우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 많이 또 치우쳐 있어요. 이제 햇빛 받는 게 많이 치니까 기둥을 세울 때도 햇빛 바다가 많은 부분을 최대한 남쪽으로 주면 얘가 틀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가구를 짜더라도 잘 안 틀어지게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가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판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판재 옆에 면이 있어요. 이것처럼 옆에 면이 있는데 지금 나무를 이렇게 나이테 이렇게 되는 걸 잘랐잖아요. 그럼 얘가 마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알겠죠. 위로 올라가요. 그쪽도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를 할 때 밑에 나무를 이렇게 박스를 짜지 말고 디비에서 짜면
요게 틀어지는 게 안으로 틀어지게 되니까 이 틈이 안 생기겠죠. 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 틈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나무를 상판을 올리는 게 그러니까 틈이 안 생기는 방법이에요. 그런 걸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똑같은 작업을 해도 더 오래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긴 대로 자란 대로 놔두면 가장 좋다. 그 결이라는 운동은 말씀드리는 게 얘가 이건 집성하신 거긴 한데 결이 보이죠? 그럼 이 나무 이렇게 자랐던 거예요. 이렇게 자라 동그란 나무인데 이렇게 잘라서 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렇게 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를 치면 잘 안 부러지는데 똑같은 셈을 하면 결대로 하면 부러져요.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생긴 게 줄이 이렇게 섬유질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치면 잘 부러지는데 이런 박스를 짜잖아요. 짜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잘 부러진다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부러지겠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상자를 만드는데 밑에 판이 두 개가 있고 위에 판을 올리잖아요. 판 올리는데 결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부러지는 거죠. 이런 쪽으로 좀 가 있으면 이렇게 되시면 잘 안 보여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감동제 협동조합이라고 목공 수업도 저희 같이 체험받아 갔다 오신 분들인데 그분 회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사진 올렸더라. 박스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요것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을 모르는 거죠. 그게 목공 수업을 조금 했다는 분도 가장 상식적인 건 사실 안 배우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거 하고 안 하고는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가사가 100% 생기거든요. 그거 좀 아시면 좋고. 그리고 나무의 강도라는 게 나무의 단단함인데 크기 영어로 하드우드, 소프트우드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딱딱한 나무는 가벼운 나무. 근데 보통 소나무나 편백이나 삼나무 이런 정도 나무, 이런도 그런 쪽이거든요. 스프러스나 이런 파인퍼 그러니까 전나무 그 밑에까지는 다 가벼운 나무를 써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다 이걸 써요. 집을 지을 때는 큰 부재를 많이 깎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딱딱한 나무를 쓰면 가공이 힘드니까 짓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좀 가벼운 나무들로 집을 짓거든요. 근데 또 가구를 짤 때는 이제 오크나 뭐 이런 나무를 쓰면 좋으니까 가구할 때는 많이 씁니다. 제가 수육을 한다고 이제 나무를 가서 나무 하나만 예. 아까 그런 순서를 잘 별 방면 잘 알고 그런 거 안 얘기하고 저는 이게 오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집중능 목수로 시작했다 보니까 이 하드우드를 많이 쓸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하드우드를 좀 쓰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계열은 거의 오크 계열로 생각했는데 이 오크가 아니에요. 이게 피치라는 나무거든요. 그 피치가 너도밤나무라는 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크는 참나무거든요. 참나무, 밤나무가 좀 비슷한 계열이라서 계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요거는 피치라고 그러죠. 그때는 그러니까 오크하고 피치를 구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히 보시면 여기 촘촘한 결이 있거든요. 그 결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오크는 여기 좀 듬성듬성하대요. 요건 되게 촘촘하고 피치가. 피치가 오크보다는 더 좀 고급 나무라고 하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피치로 거의 다 그 피치 나무거든요. 그거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정도로 알고 나무는 아시는데 뭐 그리고 요거는 수축률인데 이것도 이게 나무에 써 있는데 뒤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에 써 있는 나무를 자르면 이 원이거든요. 원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얘가 1cm를 줄잖아요. 요 위로 주는 거가 1mm예요. 그러니까 요거 수직으로 주는 양이 그거 주는 것보다 10분의 1밖에 안 줄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게 나이테되어 있는 요 부분이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나눠드렸는데 이게 다 터졌죠. 다 터져 있는 게 얘는 많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직으로 쓰면 수직에 주는 양이 10배가 여기 줄다 보니까 주는데 그러니까 갈 때 그러니까 주로 여기 원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터져야 돼서 한쪽으로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터지는 거예요. 한옥에 가보면 이게 터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하자가 아닌 거예요. 원래 나무 성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갈라져 있는. 예, 예. 그리고 통나무나 또 그런 데로 집을 보면 위에 이렇게 막 그 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밑에는 안 터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일부러 톱을 또 잘라놔요. 아, 살짝 주네요. 살짝 엔진톱으로 아예 쫙 잘라서 그 길을 만들어놔서 다른 데가 안 터지고 여기가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 이걸 할 때 네. 메꾸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오래 가지고 이게 보여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이게 갈라졌다고 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일부러 톱질을 해요. 잘라내려고. 매웠는데. 사람이 다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짜게진 부분이 있어요. 네. 완벽하면 안 돼. 그러면 메꾸지는 않고 문화재 할 때는 매우기도 합니다. 매우.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그냥 아니고, 그러니까 외양성, 외견성 보기가 그래요. 여기 들어서 다 매워 사람들이 가자 있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 좀 알면 뭔가 목 작업할 때 이런 게 만드는 거고, 이게 길이가 다른데 만약에 이게 위에 주는 것보다 이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주는 것 쪽끼리 주는 것끼리 맞춰야지. 얘는 10분의 1로 줄 거, 여기는 10배 줄 거라면 이게 주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얘만 짜야 되는 거죠. 그래 같이 줄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도장은 칠하는 건데, 보통 집 짓는 거는 그냥 월세이라고 그냥 그냥 박 제품을 써요. 근데 집안에 쓰거나 이렇게 오늘 우리 도마 하나 만들면 쓰는 거는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친환경 재료는 두 가지가 딱 크게 나눠야 돼요. 침투성이라는 게 이렇게 도마에 빨려 들어가 있는 거죠. 빨려 들어가서 이건 아까 제가 아침에 칠한 거거든요. 이거 같은 나무예요. 칠하니까 되게 진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침투성이에요. 이게 나무 자체가. 그다음에 오일 자체가 침투성 오일이고, 여기 보면 셀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열대 지방에 있는 그 곤충이 배설하는 배설물이래요. 그게 되게 반딱반딱한데 이게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셀락이라는 걸로 이제 코팅을 하기 풀리는데, 코팅하는 게 되게 예뻐요. 셀락이라는 제품은 동물성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건 코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네랄 오일이라는 건 자연에서 나오는 오일들인데 그거는 이렇게 침투되는 걸로 해서 오늘 지금 하는 건 저기 이쪽에 있는 저 통을 보면 도마용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허가를 식품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요걸로 이런 걸로 셀락은 이제 코팅되고 요거 셀락이 아니라 미네랄 오일이라고 자연 오일이라고. 요것도 지금 아까 칠한 거거든요. 칠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색깔이 확 달라요. 같은 나무거든요. 같은 나무는 되게 질감이 달라 보이죠. 요거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제품이나 도마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칠하면 더 진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칠하면? 네. 한 번 더 칠하면 확 진해지지 않아요. 확 진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예요? 네, 그 정도에 조금 차이고. 이게 나무 자체가 또 따라 다 색깔이 좀 진하게 달라지거든요. 얘가 지금 그거거든요. 침엽수 모양이 나는 거죠. 가시 많은 기다는 그 낙엽성인데 낙엽성은 바르면 더 진해요. 나무 따마다 진해지는 양이 다른데 이게 낙엽성은 칠하면 되게 빨개져요. 빨개지는 나무고. 그리고 대충 나무에 준비해서. 그러니까 수분이, 그러니까 나무가 있잖아요. 생목이가 뭘 쓰지 그거? 중요한 질문이 맞거든요. 이게 나무가 안 마르고 생목이 있잖아요. 생목의 강도하고, 그러니까 보통 말란 나무의 강도하고 완전히 잘 말란 나무의 강도가 한 두세 배가 차이 나요.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 안에 수분이 있거든요. 수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분을 이 안에 세포같이 이렇게 막이 있는데 그 수분이 들어있다 수분이 증발되면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쪽이 많이 좀 더 줄기 때문에 옆쪽이 많이 돼요. 그럼 비용을 다시 뿌려요? 뿌리긴 뿌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함수율이 한 7-80% 되는 게 생목이라 하면 보통 저희가 최대로 많이 말란 걸 25% 30% 정도 보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인공 건조를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목조주택 짓는 거는 다 인공 건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안 한 거는 한 30% 이상이 되는데 얘가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그 황토방 하나 지었어요. 근데 황토방에 스카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칸짜리 너무 작아서 문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었어요. 스카리를 좀 깎았어요. 살짝 깎으니까 문이 잘 열려. 근데 그 여름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시기에 얘가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걸려요. 이게 움직이네 이만큼. 한 이 정도 움직여요 이게. 그게 물을 먹으면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연 재료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로서의 생명은 죽었지만은 그 자연 재료로서의 그게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 게 그 나무로 만든 고깃집 있죠. 고깃집에 가면 냄새가 나요. 일반 고깃집 콘크리트 건물에 지은 되게 냄새가 많이 좀 비릿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덕계 쪽에 보면 고깃집하고 있는 데 있는데 냄새가 안 나는 게 제가 빨아먹고 뺏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 선생님이 도마 대충 설명하시고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